박용진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저희는 지난 항공 참사 이후에 국민 애도 기간 동안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업로드를 중지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애도 기간을 함께 지켰습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우리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탄핵 특집 방송은요, 사실은 애도 기간 중에 이렇게 녹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 긴급한 사항이 지금 이 애도 기간 중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 이렇게 박성태 기자 모시고 말씀 다시 나누고 애도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참 답답한 일이, 참 슬픈 일이 벌어진 중에 또 이 답답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또 그동안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됐었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비록 2명이지만 일단 됐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의 가능성을 보인 거죠. 하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결함은 일단 면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사를 거부해 오던 이 법의 집행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즉각 인신 확보해라, 인신 확보를 해서 신변 확보를 통한 수사를 진행하라, 이런 명령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된 거는 평가할 만한 일이다. 네. 제가 평가라는 단어를 쓴 건 당연히 3명을 임명해야죠. 네. 국회목 3인에 대해서 이미 11월 18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얘기한 대로 여야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하기로 합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본인이 형식적인 임명만 하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합의하라라고 해서 아예 뒤로 나자빠졌고, 네. 이거 사실 좀 유튜브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도 돼요? 너무 격하지만 않으시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지금 50년 넘게 욕먹을 싸죠. 네, 그 책임을 안 지고 몰라 그러고 집에 가버렸어요. 네. 아주 욕을 먹어야 되고 연배가 저보다 꽤 높지만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당연히 3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흡하다. 그리고 현재 권한쟁의 심판에 권한쟁의를 청구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왜 안 했어? 다시 여야 합의를 이미 된 건데 뭘 또 주문하면서 1명을 보류했어 라는 걸로 국회에서 권한쟁의 청구를 했는데,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청구를 했죠. 그런데 일단 그건 최상목 대행이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고, 다만 시간을 좀 끌 것으로 봤는데 2024년 다사다난한 2024년에 2명이라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네. 요거는 제가 좀 평가할 만하다. 거기에는 물론 전제가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 또 다른 국무위원 여러 지금도 계엄을 사실상 두둔하는, 제가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쓴 건 말로는 반대라고 하지만 탄핵은 안 된다. 뭐 어쩌 그냥 좀 가자. 일단 네, 자리 네, 지켜라. 네, 네. 이거는 사실은 계엄을 두둔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당과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압박을 있었을 텐데 최상목 대행이 2024년에 2명이라도 임명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예, 뭐 옳은 말씀 쭉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예. 원래 이 순서가 네. 그 말씀 좀 이따 하기로 그래요? 했었던 거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물어봐서 얘기했죠. 물어봐서. 아니, 사회자가 진행을 잘 해줘야지. 그걸 넘어가려고 얘기를 했는데 진행을 잘 못하면 갑자기 자기 할 말만 쭉 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갑자기 지금 애도 기간이 이런데 1월 2일이잖아요, 오늘이. 1월 2일 오후인데 체포영장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느 국민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놓고 그거를 회피하거나 숨어 들어가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내가 어젯밤에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예. 윤석열 이 양반 자기 지지자들 편지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뭐 편지야 쪽지야 그거 내보내서 네. 오히려 잘한다, 나 좀 지켜줘, 끝까지 싸우자, 유튜브로 다 보고 있어,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이거 너무 화나던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최성목 권한대행 평가까지 가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난 이런 대통령 처음 보네 진짜. 아니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제정신 아닌 거 같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망상에 빠진 큰 칼을 든 5살짜리 난폭하고 술 처먹은 위험한 아이다. 오세훈 생각나는데 그건 아닌 거죠. 오세훈 옛날에 뭐 오세훈에서 그렇지. 사람이 어리게 대응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히 천방지축도 넘어서서. 지금 태도는 아주 좋아요. 일단 딱 이쪽 공격하는 건데 같이 여당 대선 주자를 같이 한 번에 일타쌍피를 노리는 태도는 전략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평가드립니다. 예, 좀 빨리 이 얘기를 좀 계속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일단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깔기 때문에 굳이 상식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층에게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 난 안에서 끝까지 싸울 테니 여러분 밖에서 잘 막아주세요. 경찰이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는데 막아주세요. 이 추운데 대부분 평균 나이가 한 70 넘을 겁니다. 젊은 분도 물론 있죠. 근데 대부분 연세가 있어요. 네. 몸으로 이분들 막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불상사 벌어질 수도 있어요. 불상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않고 아마 불상사가 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 지지층이 더 똘똘 뭉칠 수 있으니까. 이거 아주 동물 이름 나올 뻔했네. 동물 나올 뻔했어. 이게 최소한의 이 시정 잡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한때 지지해서 뽑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체면, 품위, 양식 이런 거 다 저버리고 시정 잡배의 가장 낮은 수준의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 간의 충돌과 물리적인 대립을 오히려 선동하고 준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는 시정 잡배보다도 더 아랫단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나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이 시정 잡배가 제일 나쁜 말이야. 저는 오랑우탄 바로 위라고 생각해요. 오랑우탄 바로 위다. 왜냐면 시정 잡배들도 사람의 목숨이 귀한 줄을 알아요. 우리가 정말 뭐 이렇게 막 조폭 영화나 또는 막 경우라는 게 있지, 때, 경우. 네, 그렇죠. 어렸을 때 봤던 뭐 이상한 뭐 그런 친구들,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 사람 얼굴 보고 갑자기 돌로 면상 찍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네. 화가 나서 막 멱살 잡고 주먹을 때릴 수 있지만 그냥 면상에서 돌로 얼굴. 아유, 이거는 오랑우탄 바로 위나 할 수 있는 건데 시정 잡배들도 그렇게. 근데 이분은 총을 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12월 3일날 밤에 이렇게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지시를 냈고, 그리고 지금도 자기를 지지하는 이분들도 물론 망상에 빠져 있죠. 극우 어르신들. 태극기라는 이름을 너무 훼손하니까 태극기라고는 안 할게요. 어쨌든 네. 그런 분들에게 난리에서 몸받쳐 막아줘.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말은 참 이해가 뭐 안 이런 돼요. 사태가 나도 나는 나쁠 거 없고. 응. 이거 완전 오랑우탄급이에요. 혹시나 우리 제가 점잖으니까 박용진 TV 구독하시는 분들도 되게 점잖으실 텐데, 설마 아니 검찰이 말이야 이번에 슬쩍 흘린 걸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박성태 기자 얘기하신 바대로 총 들고 가서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도끼를 문짝을 찍어서라도 끌어내라, 이런 소리를 했다. 설마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도 지금 윤석열 사인해가지고 내보낸 요 멘트 보시면 그러고도 나물 인간 이렇게 지금 다 생각대 정리하셨을 텐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수준의 채신머리를 가지고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는 뭐 국가 신인도 나라의 국격 이런 거 완전히 지금 묵사발 났고, 대한민국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이거 해외에 다 지금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해외 토픽감일걸? 예, 저는 뭐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사이의 연구소잖아요. 사람을 연구하죠. 예. 그런데 저는 뭐 사실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사람도 그냥 말하는 동물이다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해심이 좀 넓은 게 사람이 동물인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제가 목숨을 얘기하는 건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거든요, 목숨은. 그리고 각자의 목숨은 각자의 개인의 우주예요. 근데 이걸 건드는 사람들은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고령의 지지자들에게 불상사를 유도하는 그렇죠. 그 위험천만한 사람의 생명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우습게 하는 일을 지금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욕이 나올 만한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개예요. 네. 지금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어제 저도 읽어봤어요. 황당하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애국 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지키기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계속 수고해라 이 얘기예요.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보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유튜브로 보고 있다.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떠겠어요? 이 순진한 분들이 또 대통령이 보고 있다고 대통령이 지금 나를 주시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와서 경찰 멱살 잡고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아들은 있어.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지금 갈등으로 몰아넣는 그렇죠. 이게 진짜 시정 잡혀도 아닌 이건 오랑우탄급이에요. 정말 이제 있어서는 멧돼지라고 안 될 하는데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가장 밑바닥 상황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뭐 의견이 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까지도 일치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는 영장은 발부됐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저렇게 그 인해장벽을 치고, 지지자들이 몰려 있어요. 또 그거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동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6일이면 이 영장의 이제 발부 기한이 끝나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게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아직은 오늘 오후에 일단 영장을 집행하러 갈 건데, 네. 자, 집행하러 가는 것과 실제 집행해서 윤석열을 체포해서 데리고 오는 거는 다른 수갑 문제잖아요. 쳐야죠. 그렇죠. 일단 뭐 수갑은 예의상 안 채우고 무슨 예의가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그렇죠. 근데 아까 우랑우탄이라면 우랑우탄한테 무슨 오랑우탄? 동물보호. 아, 예. 근데 어쨌든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분노하는 건 분노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렵겠다. 제가 경호처를 좀 잘 아는 분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요? 예. 네, 다른 방송에서 살짝은 얘기했는데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이분도 윤을 싫어해요. 왜냐면 맨날 술 처먹고 소리 지르고 좋겠어요? 옆에서 자주 봤으니까 싫어해. 그런데 경호원들이 누구예요? 원래 대통령을 내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래, 뭐 그 자기 DJ 때도 임무니까. 있었고, 그렇죠. DJ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때도 있었고, 박근혜 때도 있었고, 문재인 때도 있었고, 이명박 때도 다 있었던 인물이. 근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안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 개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아마 그런 평가를 받을 텐데 그리고 실제 주로 다 동물하고 이렇게 네. 개, 우랑우탄. 네. 사람이 이성적 동물이에요. 네네네. 어쨌든 근데 그렇게 보일 텐데 그래도 본인들은 오랫동안 훈련받은 게 현직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게 1번으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제가 궁금한 건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 아니 본인들의 충성심을 알겠고 네. 대한민국이라는 게 시스템이 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아서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도대체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법적 근거는 뭐냐? 시스템이 뭐냐? 일단은 법적 근거로는 네. 수색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있죠. 대통령 그래서- 경호법상 그렇죠. 네. 대통령 경호법에는 없는데 네.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예. 국가 기밀 또 군사 기밀을 다루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이 있어야 수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대신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근데 앞에 있으면 딱 잡으면 되는데 관저가 그래도 100평 이상은 될 하나의 테니까 뭐 찾아야 될 거 기관이고 아니에요. 건물이죠 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가 수색 영장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서부지원 판사가 아예 거기에 썼습니다. 이거는 형소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다라고 써놨어요. 네. 근데 윤석열의 변호인 측이 무슨 소리냐 판사가 그걸 왜 써요?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지금. 판사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그냥
찾으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마 거기에는 이런 맥락이 들어가겠죠. 니네는 지금 이 문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 기관은 그걸 거부할 권한이 없어라는 게 판사의 판단으로 추정이 되는데 변호인 측에서 말도 안 돼! 라면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처도 그 주장을 따르는 걸로 보이고 근데 경호처가 우리가 지금 경호처라고 딱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경호처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각 본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그 본부의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도 지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처장이 지시라고.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차장이 아주 윤석열 심기경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김성훈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그냥 이성은 원래 경호 공무원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어디 정치권이나 군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뭐 박사기도 있건 그래요. 근데 경호 공무원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예전부터 있어요. 경호처에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김용현 차장, 이 미친 짓을 한 국방장관 네. 김용현, 이분이 원래 경호처장, 초대 경호처장이었잖아요. 이 양반이 뭘 했냐면 경호처는 사실 정파에 상관없이 대통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전에 초창기에 경호처 딱 들어서 좌파 척결 사상교육을 했대요. 누가요? 김용현이가. 저런. 역대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한 적이 없었대요. 극우 유튜버 모아놓고 극우 유튜버 같은 발언들을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아유. 경호처 직원들이 얘는 뭐지? 그랬다는 거죠. 왜냐면 경호처는 이걸 대통령을 누가 지지하냐 안 지지 이게 아니야. 그냥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를 총알이 날라와도 몸을 던져서 막는 게 이 사람들의 임무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지지하냐 사상 이건 아닌 거지. 물론 뭐 무슨 북한 스파이나 간첩 이런 사람이 안 되겠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매번 극우적 사고를 주입시켰다는 거야. 이 김용현이. 근데 여기 되면 대통령 추한고 1년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능력은 안 되는데 인맥으로 이 사람 핵심이구나 이렇게는 봤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차장. 김성훈 차장.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쨌든 법이고 영장이고 간에 일단 막아서는데 그거는 제 추정인데 이 사람이 그럴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이 김용현에 딸랑딸랑 거려가지고 경호처 내에서 막 출세를 했고 차장까지 갔고 지금 박종준 처장은 경찰에서 이렇게 이제 그 퇴임한 경찰인데 온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크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나름 능력 있는 경찰이었고 크게 그런 건 아니다. 좀 합리적인 분이다 나름. 그런데 그 밑에 차장이 김용현 때부터 계속 있었고 이 양반이 계속 대통령을 모셔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지. 지금도 탄핵소추 된 다음에도 매일 관저에 가서 대통령이랑 술을 먹고 아폭탄주 소주를 먹는지 이게 그랬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근데 예를 바꿔야 되는 게 최상목이 박성훈을. 이게 저는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예. 뭐냐면 지금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에 그 임명권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명령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판사의 적법한 영장 발부가 있었고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또 다른 불법 행위가 되니 예. 다들 꼼짝 마라. 꼼짝 마라. 이렇게 딱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렇게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한 뭐 그 정도의 그냥 인식이면 저는 당연히 영장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그 국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도 있지만 집행하려고 하는 그렇죠.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가로막으려는 경호처 간에 이분들은 다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심각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그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줘야 되지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맞아요. 아까 그 동물보호니 뭐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당연히 수갑하고 포승 채워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야지. 지금 이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도주할 수 있으면 도주할 기세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본인은 시키지 않았다, 뭐 그런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온갖 범죄 행위와 관련된 부인과 말 맞추기를 공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끄댕이 자꾸 이렇게. 이게 저는 뭐 즉각 체포하기 위해서 저는 경찰과 협력해가지고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바로 저는 집행 들어가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집행이 들어가는데
순순히 안 나올 거고 경호처도 일단은 막을 건데 저도 당연히 최상목 대행이 지시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지금 여권에서 압박이 심해서 오늘 지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한 6일이나 이렇게 또 다시 재집행에 아마 나설 건데 만약 네. 실패했다면 아직 저희가 이제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체포 자체는 힘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데 재집행을 나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최상목 대행이 지시를 해야 된다.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은 당연히 집행되어야 되고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와 관련해서 자기의 역할이 있으니 그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되고 살짝 들여다봤습니다만 경호처 내부에 이런 신복들이 아직도 남아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하니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공감인데 우리 이제 박성태 기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뭐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도 박용진이 요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때 저는 이제 유혈 사태 나면 안 돼요. 아 절대. 예. 왜냐하면 이 아무튼 제가 뭐 구구적 생각을 가진 정말 저 마음속으로 정말 아니 다 체포해 하고 싶은데 그 맡고 있는 이 네. 구구 뭐 사령관이 정광훈이 사령관이 지시가 왔습니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체포해. 이 양반들이야말로 비원 벙커 이러고 솔직히 제 마음 그러고 싶은데. 진공칠 투입. 네. 예. 그런데 그러면 또 그걸 빌미로 막 더 들고 일어나면서 더 대립이 정치적 얼마나 될 양극화나 거다. 대립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일단은 유혈 사태를 좀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그러니까 그리고 윤이 그걸 원할 거예요. 유혈 사태를. 지혜를 좀 발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이미 이 우발적으로 그냥 경고를 주기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고요. 사전에 미리 모의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역할을 나누거나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작년 2024년 6월에 삼청동 안가에 모여서요. 윤석열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을 불러서 그 유명한 소맥 딱딱딱 섞어서 이렇게 먹는 폭탄주 회동을 했고요. 여기서 비상대권안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용현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띄우면서 발맞추기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왜 그 광화문에서 시간인지 했잖아요. 예. 요거 끝난 뒤에도 한번 모여서 대통령이 김치찌개 식사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민주노총 이것들 말이야. 한동훈 얘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상대권, 비상조치를 또 언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도들이 있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게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단순 경고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의 그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눈물 흘리면서 나는 몰랐어요. 뭐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들도 다 감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럼요. 만일에 이 내란 행위가 성공했으면 표창장과 그다음에 일개국 특진들을 했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듣고 이 사람은 참군인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수사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지켜봐야 되고 내란 속에 윤석열은 즉각 체포해서 이 사태와 관련된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